그렇게 이제 하다 보니까 이제 뭐냐면 점차 이제 우리 농장에 또 이렇게 예, 단골들이 많이 생기고 그분이 또 입소문으로 자꾸 늘어나는 거죠. 원래 입소문이 너무 늘어나는 거잖아요. 고객은. 그래서 판로를 걱정 안 하고 사는데 제가 이제 삼양삼 같은 경우 보면은 워낙 가격이 농사를 지어놨는데 정해져 있지 않아요. 등급이 없어. 삼양삼은 등급이 없어가지고 그건 삼양삼을 생산한 농가가 임가가 부르는 게 값이에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요즘은 그거를 이제 대부분 소비자들이 다 알죠. 아 시세가 지금 어느 정도 형성이 돼 있구나 하는 걸 다 알기 때문에 그분들한테 이렇게 이제 와서 원래 산삼 재배지는 자식도 안 가르쳐 준다 그러잖아요. 원래 산삼 재배지는 그래요. 원래 이제 우리가 자식도 안 가르치는 데가 뭐냐면 사양삼하고 산삼 재배지하고 송이밭 안 가르쳐줘요. 아무도 몰라요. 본인만 알아요. 그래서 이제 그러다 보니까 본인이 이제 뭐 이러다가 보면 못 찾아가죠. 요즘은 이제 부자지간에 마을 분들이 협력을 해서 이제 관리를 하죠. 외부 침입을 막기 위해서 많이 이제 같이 이제 작업반을 하는데 그런데 상당히 좀 이제 나는 것만 나고 있는 것만 본인 이제 있기 때문에 상당히 조심하죠. 그래서 이런 분들이 이제 그 가격이 이렇게 형성이 안 됐다 보니까 대개 보면은 이렇게 지인들한테 팔아요. 지인들. 그래서 지인들이 그걸 다시 이제 구매하신 분들이 다시 또 소개를 해주고 보통 산양삼은 한 뿌리 먹었다고 되는 게 아니고요. 최소한 7년근짜리를 먹게 되면은 제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 일주일을 먹어야 돼요. 섭식을 할 때. 한 번 1회 먹을 때 7일간 이렇게 계속 매일 아침 똑같은 양으로 이렇게 계속 먹어야 돼요. 먹고 나서 또 쉬었다가 또 한 7일분 또 이렇게 먹고 해서 한 3회 정도 먹으면은 뭐 웬만한 뭐 체력은 뭐 다 못 따라간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근데 산황삼을 이렇게 먹는 방법도 우리가 저는 한 뿌리만 먹으면 금방 힘이 솟는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요. 먹는 방법이 있어요. 그래서 보면 여러 뿌리를 먹게끔 유도를 해서 그런지 모르지만 굉장히 많이 권장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이제 임산물 생산액을 보면 이렇게 생산을 많이 하고 있죠. 이제 8조 3천억인데 여기에 다 우리 이제 나무 그다음에 순임목 적용제 무슨 뭐 다른 쪽 용도 나무 생산 이런 게 다 있죠. 우리 이제 약용식물이나 수신료 이런 쪽이 표고 생산 이런 쪽이 산나물 되는 부분은 한 3, 40%밖에 차지를 안 합니다. 다른 쪽에서 다 생산을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 임업은 여기 이제 통계상으로 저도 잘 안 믿지만은 이제 공표가 됐으니까 믿어야죠. 근데 뭐냐면 약 한 9만 가구 우리 임업을 하는 분들이 한 9만 500 가구라고 지금 통계상으로 나와 있어요. 그 중에 겸업을 하시는 분들이 약 한 90%. 그래서 나머지는 이제 전업이나 주업을 하시죠. 그래서 요 분들이 이제 우리 대표적인 임업을 이제 이끌어 가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데 사실은 농가에 보면 밤나무 뭐 한 5그루만 있어도 임가로 쳐요. 근데 뭐냐면 엄밀히 따져서 임가는 뭐냐면 연간 120일 이상 노동을 하거나 90일 이상 120만 원 이상 소득이 있거나 산을 3헥타르 이상 가지고 있는 분은 임가로 칩니다.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 보면 우리가 정확히 볼 때는 그렇게 치는데 우리가 이제 경업이라 해가지고 부업적 경영이라 해서 이렇게 하시는 분들 보면은 약간의 뭐 밤나무 몇 그루 가지고 있고 표고자목 한 100동 가지고 있어도 이제 우리 이제 부류에 워낙 없다 보니까 우리 식구로 잡아 넣죠. 그래서 부업적 경영이 많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보면은 최소 면적이 있잖아요. 최소 경영 면적이 우리가 이제 어느 정도 소득을 올리면 여기는 이제 9.7헥타르로 돼 있어요. 밤을 최소한 9.7헥타르는 경영을 해야 어느 정도 소득을 좀 얻을 수 있는 그런 쪽으로 떫은 감 4.3헥타르, 대추 2.7헥타르, 호두 이렇게 돼 있는데 여기 대단히 면적을 많이 차지하기 때문에 이 정도 면적은 재배를 해야만이 우리가 이제 표준 경영의 좀 소득 수준을 좀 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요거는 이제 우리가 재배 임가 분포 현황인데요. 이거죠. 이게 보면 이제 강원도 쪽, 경북 쪽이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요즘 진하게 돼 있는 부분이 주산단지입니다. 대부분 주산단지인데 여러분들 이 주산단지 안에서 재배를 하는 게 상당히 유리한 게 많아요. 사실은 정부에서 지원받거나 만약에 지금 시흥이 아니고 내가 내 고향에 가서 하겠다 하신 분들도 내 고향에 어떤 품목이 주산단지로 진행됐는지를 잘 보셔야 되죠.
그 보면 이제 이런 이제 떫은 감 재배는 경상권에서 상당히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대대적으로 하고 있으니까 그거는 이제 상주를 중심으로 해서 청도는 아이스 홍시죠. 청도에 가면은 감씨가 없어요. 그죠? 없다고 유명하죠. 청도에 가면 감씨가 없는데 청도에 있는 감을 다른 데 가져가고 하면 감씨가 생겨요. 왜 그런지 모르시죠? 왜냐면 청도에 가면 전부 다 이 저기 뭡니까? 암나무만 있어요. 순나무가 없어요. 원래 화학 분할을 해야 되거든요. 해야 감이 열려. 그래서 보면 청도 지역에 그 보급된 감나무 묘목이 대부분 보면 순나무는 없고 다 암나무만 있어요. 그래서 화학 분화가 안 돼. 결실은 열리는데 그 씨가 없어요. 수박 없는 씨하고 똑같은 겁니다. 씨 없는 수박하고 이제 그런 형태로 그래서 자랑을 하죠. 청도 와서 어, 홍시를 먹으면은 자랑합니다. 우리 적은 씨 없는 감이라. 근데 아이스 홍시가 그런 쪽에서 나온 건데 상당히 장점이죠. 사실은 그거는 장점인데 다른 지역에 가서 심으면 또 씨가 생겨요. 없던 게. 그래서 그런 게 이제 특색 있는 재배를 가지고 있는데 지금 이쪽에 보면 이제 감을 이쪽에 상주나 경상권에서 많이 하고 있고 밤은 우리 이제 충청권에서 많이 하고 있죠. 요즘 최근에 약용작물이랄지 산나물 같은 게 여기 보면 2015년도에 과거 2010년에 비해서 재배 인구가 많이 늘었잖아요. 가장 많이 귀촌해서 가장 많이 하시려고 하는 분들이 뭐냐면 산나물. 제일 먼저 곰치, 산마늘, 그다음에 곤드레 뭐 이런 거 좀 재배하고 싶다. 뭐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가장 쉽죠 사실은 땅에다 씨 뿌려서 얼른 수확 볼 수 있는 게. 그래서 이런 쪽에 약용작물이나 산나물 쪽에 재배 인구가 많다. 이걸 볼 수가 있죠 우리가. 인가소득은 보시면은 이제 우리가 한 3,200만 원 정도 되는데 농업이나 업에 비해서 상당히 좀 떨어지는 편이고요. 임업소득은 농업소득이나 비교해 볼 때 큰 차이는 없어요. 농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임업으로 인한 소득이나 우리 임가에서 얻는 소득은 비슷비슷합니다. 사실은 품목자 왜냐하면 우리가 이제 기회비용 같은 거 다른 쪽에 이자나 무슨 연금 이런 쪽에 비용이 높아서 그렇지 임업소득 자체는 농업이나 비슷하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간단하게 우리 이제 임업에 대한 현황을 좀 살펴봤고요. 이거는 이제 제가 생산 기반에서 말씀드릴게요. 생산 기반을 보시면은 수신류 생산 기반은 정부에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뭐냐면 규모화, 집단화를 해서 경쟁력을 키워나가야 된다. 이렇게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전업 위주로 지원을 해주고 있어요. 정부에서. 그래서 주산단지 중심의 법인화나 조직화를 한 대만 지원을 해준다. 그래서 규모화 단지와 조직화를 원하고 있죠. 상당히 이런 쪽에 그 해야만이 여러분도 지원을 받. 그래서 나중에 어떤 이런 품목 재배를 하실 때 보면은 결성을 하셔야 돼요. 결성을 잠못반이나 법인체 결성. 우리 시흥에 있는 협동조합에 들어오셔가지고 활발하게 활동하시면 받을 수 있어요. 또 잘하면 그죠? 재배단지 집단으로 이제 대량 생산 체계를 구축을 하기도 하고요. 친환경 생산을 하기 위해서 안전하고 깨끗한 친환 임산물 생산하기 위해서 이제 유통 유기질 비료 같은 거 지원을 해주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또 시세나 장비 등을 지원을 해줍니다. 방제 장비랄지 작업로 개설할 때 이런 쪽에 지원을 해줍니다. 해주고 그 다음에 또 이제 뭐가 있냐 관측 사업을 제가 이제 요즘에 가장 많이 강조하는 게 뭐냐면 웹사이트에서 정보를 많이 보십사 하는 거죠. 한국농촌진흥연구원에 나오는 관측 정보랄지 한국임업진흥을 보내주는 임산물 생생 가격 정보 이런 걸 많이 보시라는 거죠. 보시고 산림 정보 다드림 같은 것도 많이 보시라는 거죠. 그런 거 보시면 되고요. 해서 이제 이렇게 기술 지도를 책을 보시면 이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 보시면 아 이렇게 지원해주고 있구나 보시면 되는데 밤 같은 경우는 주산단지가 이쪽에 몰려 있죠. 지금 남북권에 몰려 있는데 이 남북권은 노령화돼 있어요. 노령화돼 있고 밤나무도 노령화돼 있고 생산자도 고령화돼 있어요. 그래서 보면 생산성이 현격히 떨어져요. 그래서 상당히 낮죠. 다만 새로 지금 대두되고 있는 게 충주하고 공주, 부여, 청양 이쪽이 지금 밤 주산단지로 지금 돼 있어요. 그래서 이쪽에 가서 밤을 재배하면은 첫째 시나 군에서 가장 먼저 지원을 해줘요. 이쪽에 밤 재배 묘목 지원도 해주고 조성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고
유기질 비료도 우선권으로 주기도 하고 다른 산업에 비해서 먼저 지원을 해준다는 거죠. 자기 군에서 그런 이제 특징이 있고 그다음에 호두 같은 경우도 이제 이런 쪽이죠. 이쪽에 무주나 무주나 저기 어디입니까? 저 김천 뭐 이런 쪽에 하고 있죠. 그다음에 이쪽에 이 뭡니까? 순창에도 있고 정읍, 저 김천 저쪽에도 있죠. 강원도 쪽에도 이쪽에도 재배지가 있는데 이런 호두 재배지는 사실은 산지에서 재배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저는 권장하고 싶은 게 산에서 재배하는 건 좋아요. 좋은데 약간 이제 산하고 붙어 있는 유휴 토지 있잖아요. 노지 쪽에 그런 쪽에 재배를 해도 괜찮아요. 사실 보면은 제가 이제 재배하시는 분들 얘기를 들어보니까 청설모가 굉장히 똑똑하면서도 멍청하다고 그래요. 청설모는 자기가 다니는 길만 다닌답니다. 다른 길은 안 가는데요. 그래서 다니는 길에다 오물만 씌워놓으면 100%다 잡는답니다. 그래서 청설모 때문에 피해를 보는 일은 없다 얘기를 하거든요. 난지 이제 우리 황승kim 박사님한테 한번 여쭤보십시오만 청설모 상당히 또 옆까지에서 날아가는 게 뭐 30m까지도 날아간다고 하니까 상당히 관리가 힘들죠. 근데 요즘은 청설모 방지책 같은 것도 잘 돼 있어가지고 야생 조수에서 피해 같은 건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대추 재배했죠. 대추는 이제 경산에서 이쪽으로 재배를 많이 하고 있고 이쪽에 우리 이제 논산 이런 쪽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죠. 하고 있고 잣도 이렇게 잣은 이제 그 결실이 올해 열려서 내년에 수확을 하잖아요. 2년 그 수확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올해 구가 달려서 내년에 수확을 한. 그래서 보면 결실 풍흉을 미리 예측을 할 수 있어요. 아 내년에 생산량이 많다 적다. 그래서 올해 생산을 해서 가공해가지고 조절을 할 수 있는 그런 게 좀 필요하죠. 떫은감 생산지는 상주를 비롯해서 이렇게 돼 있고요. 은행도 보면은 이쪽에 좀 재배지가 좀 돼 있죠. 우리 이쪽에 어딘가요? 서울 밑에 용인 쪽에 공주 이런 쪽에 재배를 아까 어떠신 분 은행 재배하신다고 했는데 은행도 이쪽에 재배를 많이 하는데 요즘 최근에 은행 수요가 많이 떨어졌어요. 예전에 수출 수요가 많았는데 수출을 많이 못해요. 그래서 내수 수요도 한계가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은행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조금 힘들어요. 판로 때문에. 그래서 좀 그런 건 좀 아쉽죠. 제가 이제 어떤 그 마케팅이나 판로 이런 쪽을 많이 이렇게 좀 도와드리면 되는데 은행이 좀 그런 게 요즘 또 가로수를 많이 심어가지고 또 요즘 은행에 길에 있어도 춥진 않더라고요. 사람들 다들 막 밟혀가지고 신발에 묻어서 냄새 나기도 하는데 그런 게 좀 수요가 산딸기는 요즘 아래쪽 저 충북지방에 전북지방에 많이 재배를 하고 있죠. 산딸기하고 복분자하고 좀 달라요. 품종이 다릅니다. 산딸기하고 복분자가 다르기 때문에 복분자 재배법하고 산딸기 재배법하고 우리가 같이 포함을 시켜놨지만은 재배는 분명히 달라요. 품종 자체도 다르고 그건 많이 보시고요. 머루 재배는 많이 하죠. 경북지방에서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북에서도 하고 있고 하고 있는데 머루는 요즘 부가가치 창출해서 이제 와인 생산해가지고 수출을 많이 해요. 우리 머루주가 프랑스에 수출을 상당히 많이 하는 걸로 저도 알고 있어요. 상당히 그 프랑스 와인 지역인데 본고장에 들어가서 머루주로 이렇게 성공하신 분들도 있어요. 저기 포천에 파주에 가막산 산마루랄지 함양이랄지 이런데 이제 지리산 그 산머루 같은 것도 그렇고 그런데 이제 상당히 잘하고 계시죠. 다래가 요즘 최근에 또 인기입니다. 또 다래 새로운 또 이 품종이 개발돼가지고 보급되는데 상당히 괜찮아요. 다래가 소득이 좀 괜찮다고 그래요. 제가 이 하신 분들 얘기 들어보면은 그리고 이제 송이 생산은 어차피 채취니까 이거는 이제 그렇고요. 생표고 주산지가 이렇게 분포가 되어 있고 건표고도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그 재배 지역을 주산단지를 보시고 이 지역에서 어떤 내가 하고자 하는 부분에서 어떤 품목이 주산단지인가 좀 판단을 한번 하십사 해서 보여드린 거고요. 이런 정보는 한국임업진흥원들 하면 다 있어요. 제가 그대로 카페에서 좀 가져다 좀 보여드리는 건데 한국임업진흥원 홈페이지 들어가보면 다 나와 있습니다. 한번 제가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소득을 보면은 요거는 제가 이제 분석을 해보니까 밤, 대추, 호두, 떫은감 있잖아요. 단위당 헥타당 소득이 대추가 좀 높아요. 대추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경산에 하면
논밭에다 심었잖아요. 논밭에다 심었어요. 충북 보은에 가면 산에다 심었는데 산에 심은 거는 대개 보면 생대추로 나가요. 생대추로 출하를 하고 경산에 있는 그 대추는 건대추로 많이 나가 출하가 되죠. 90%가 건대추로 나가요. 근데 다음 이번에 우리 최덕현 대표가 대추를 가지고 오시는데 그분은 사과 대추라 해가지고 일반 대추보다 더 커요. 상당히 커. 그래가지고 우리 그 조그만 사과 나온 거 있잖아요. 뭐 한 요만한 거 방울 사과가 뭐 그 정도 크기만 하게 대추가 열리는 게 있어요. 그래서 이제 왕대추보다도 사과 대추라 해가지고 수출도 하고 그래요. 품종 개량해서. 근데 그런 분들이 또 이제 특화시켜가지고 하신 분들. 그래서 제가 이제 최덕현 대표가 와서 강의를 할 겁니다. 그분들한테 물어보시면 되고요. 그리고 떫은감도 이렇게 이제 생산을 떫은감은 사실은 보면 채취하기가 상당히 힘들어요. 노동력이 많이 들죠. 그래서 채취 인건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또 서리를 맞으면 또 이제 일정 기간에 서리 맞으면 또 안 된다 그래요. 또 그거는 또 서리 내리기 전에 채취를 해야 된답니다. 그래서 상당히 바쁘기 때문에 채취를 못하는 경우도 있고 일반 단감도 남부 지역 가다 보면 빠랗게 한겨울에 막 달리는 거 봤잖아요. 다 포기하는 겁니다. 다 미처 다 못 따가지고 넘어가는 그런 게 있습니다. 있고 떫은 감은 꽃감 원료입니다. 꽃감이 떫은 감을 깎아서 꽃감이 되는 거죠. 예, 예, 그렇습니다. 예. 그 단감이나 일반 홍시호는 달라요. 그래서 이제 떫은 감을 홍시를 만들어 가지고 아이스 홍시로 판매하는 것도 임산물인데 우리 단감 종류는 우리가 농산물로 들어갑니다. 그렇죠. 거의 다 꽃감으로 쓰죠. 말려가지고. 예. 보면 이제 토지 생산성을 보면 이제 대추가 적은 면적에 생산을 많이 하니까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고요. 호두나 떫은 감정도 상당히 조방적 경영을 하기 때문에 많은 면적을 차지해서 이제 이런 이제 경영 성과 지표를 보면 좀 처집니다. 처지고 그다음 표고 소득도 보면은 지금 원목 표고보다도 톱밥 재배 생산하는 게 상당히 높죠. 소득이 높아요. 톱밥 배지는 소득이 높은 대신에 뭐냐면 자본 회전이 빨라요. 1년에 두 번까지 돌릴 수가 있어요. 부지런하신 분은 보통 5개월에서 6개월이면 한 텀이 돌아가요. 돌아가는데 거기 1년에 두 번까지 돌리는 분도 있어요. 근데 다만 뭐냐면 딱 초기 자금이 많이 들어가요. 그거는. 그래서 초기 투자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초기에 돈을 좀 집중을 투자를 해야 되고요. 왜냐면 하우스를 설치하거나 온실을 짓거나 뭘 해야 돼요. 그리고 그 봉수를 많이 한꺼번에 가져와야 되기 때문에 다만 자본 회전이 빠르다는 장점이 있죠. 돈 순환이 빨라요. 그래서 그런 장단점이 좀 있죠. 원목표고는 한번 접종을 하게 되면 한 5년까지는 꾸준히 생산을 하는데 요거는 이제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요.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좀 이제 제가 권장하고 싶은 거는 우리 시흥 지역에서는 톱밥 재배를 하시는 게 좋겠다. 가까운 화성의 최성 이 성함이 얼른 생각 안 나는데 그분이 배지 생산을 해서 이쪽 지역까지 다 공급을 해요. 그런 분들 또 선도인가에 또 소개를 나중에 할 기회가 있으면 해드려서 밴드나 이런 쪽에 제가 해드릴게요. 해드리면 그분들 통해서 정보를 얻어가지고 그분들한테 가서 또 이 배지를 받아가지고 훨씬 더 요즘은 또 몇 분이서 어울리면은 직접 배지를 생산해도 돼요. 사실은 크게 대단한 노하우나 기술력이 있는 건 아니에요. 사실은 제조 방법만 알면은 종균 사다가 배합해서 조금만 하면은 할 수 있어요. 배지 생산도. 그래서 요즘은 보통 한 3, 4년 되신 분들도 배지 생산해서 직접 자기 거는 자기가 생산해서 하는 걸로 하시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도 있고요. 그러면서 뭘 하냐면 요즘에는 이제 또 모기버섯이라는 게 있어요. 모기버섯 아시죠? 모기버섯이 생산이 재배가 굉장히 쉬워요. 모기버섯은 배지 접종만 해서 갖다 걸어놓으면 지가 다 달려요. 그냥. 그만큼 재배가 편해요. 그거는 또 모기버섯은 3개월에 한 번씩 돌릴 수가 있어요. 빨라 또 순환이. 근데 뭐냐면 이제 그거는 이제 판로를 고정적인 판로가 정해져 있다 보니까 우리가 일반적으로 모기버섯을 많이 먹질 않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필요한 데만 공급을 해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그 가공업체
아니면 또 우리가 급식 업체 이런 데를 많이 공급을 해주긴 하는데 그건 이제 일장이 일단 좀 있는데 지금 목이버섯은 이제 뜨는 그 배지 산업이고요. 톱밥은 같은 배지지만은 톱밥은 조금 이제 기술력이 정착된 부분이고 그렇습니다. 요즘 목이버섯 재배 배지를 생산하는 분들이 우리나라에 한 일곱 업체 정도 돼요. 그분들이 이렇게 공급을 해드리고 있습니다. 표고 그렇고 더덕도 생산성이 상당히 좋아요. 이게 뭐냐면 밭에서 재배를 할 때 좀 한계가 있는 게 뭐냐면 3년 이상 두면은 그 가운데 심이 썩어 들어가요. 그래서 오랫동안 둘 수가 없어요. 더덕을. 그래서 뭐냐면 어 수확기가 돌아오면 빨리 처분을 해야 되죠. 그래서 이제 2년째는 상황 봐가면서 팔 수가 있는데 3년쯤 되면은 아무래도 그런 이제 상품성 때문에 빨리 처분하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값을 제때 타이밍을 잘 맞춰서 팔면은 받는데 그렇지 않으면 좀 힘들다. 대신에 이제 산지 재배하시는 분들은 보통 보면 한 7년 8년까지도 재배를 하고 10년도 하죠. 산지 재배는 그런 게 없으니까요. 그래서 상당히 장단점이 있습니다. 여기는 지금 경영 성과 지표는 여기 나오는 거는 지금 밭더덕을 가지고 제가 설명을 드린 거고요. 요 단기소 임산물 생산 기반 시설 이거는 이제 울타리 사업이랄지 그다음에 이게 뭐 제초 그다음에 무슨 뭐 간벌 사업이랄죠. 하해 작업 이런 사업을 이제 지원을 많이 해주고 있죠. 산림청에서 또 모노레일 지원도 해주고 있어요. 힘들으니까 모노레일 지원을 해드리면 이거 가지고 관광 사업도 해요 또. 왜냐면 오신 분들 체험할 때 좀 이제 지원받은 것보다 좀 산 정상까지 올려서 거기서 뭐 산나물 채취해서 내려올 때 이제 그 뭡니까 타고 내려올 수 있도록 해드리거나 이제 하죠. 그래서 이걸 가지고 체험 행사도 많이 쓰시는 분도 있고 연결해서 계속 이제 달아가지고 보통 20명, 30명도 타고 가더라고요. 경사 급지 않는 경우 그래서 이런 것도 하기도 하고 요즘은 울타리 사업 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온나무 재배지인데 이렇게 울타리 사업을 받아서 이렇게 CCTV 설치해가지고 들어가지 못하도록 이렇게 이제 울타리 사업 방지책을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이제 안 될 때는 개인이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은 개인이 하는 경우 있는데 요거는 이제 관정 때문에 이렇게 물을 이제 저 밑에서 끌어올려 가지고 이렇게 해서 어, 스프링클러를 설치해서 이제 물을 주죠. 올 같은 가뭄에 이걸 해가지고 그 상품을 그 좋은 상품을 생산해서 판매하시는 분들 많아요, 사실은. 어. 예, 지원받아서 하신 분도 있고요. 개인도 하고. 근데 지원받는 건 아까 제가 말씀드린다시피 법인차나 대규모 그 안에 이제 들어서 지원을 받아야 되고 그렇지 않는 경우는 보통 보면 요즘 이제 사양삼 특히 사양삼은 그래요. 개인이 하는 분들 많아요. 왜냐하면 정부에서 해주기를 기다리다 못해서 원래 한 5년 6년 내년쯤 수확을 해야겠다 싶은데 밤새 싹 가져버리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때 속이 뒤집어지죠, 그죠? 그래서 이제 보면은 미리 설치를 해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 많이 있어요. 왜냐하면 도둑 맞는 것보다 나으니까 그거 가져가면은요 돈이 몇 천만 원, 몇 억씩 날아가는 거죠. 이제 판매할 때 보면 그래서 본인이 다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보조 받기도 하고요. 보조는 이제 그 산림청을 통해서 시군을 통해서 받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이런 사업을 보조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귀촌을 하거나 이런 임산물 생산을 하게 되면은 마을 이장하고 그다음에 군 담당자하고 참 긴밀하게 좀 자주 좀 소통을 좀 해야 돼요. 그래야 군에서 뭔 사업을 어떻게 주는지를 알 수가 있죠. 아무리 집에 있으면서 내가 내년쯤 받아야겠다 아무리 혼자 생각만 해도 소용없어요. 가서 만나봐야 돼요. 그래야 내년도 사업비가 얼마다는 거 알아야 되고 어떤 사업에 얼마만큼 따왔다는 것도 알아야 되잖아요. 그죠? 담당자가 시군에서 도에서 도비를 받아올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받아오는지 알아야 되니까 그래야 지원을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미리미리서 군 담당자하고 이렇게 항상 소통하면서 대화를 나눠야 돼요. 심심하면 가서 물 한 병 들고 와서 얘기하면서 김주사 하고 가서 눈인사만 한번 마주치고 나오더라도
수시로 접촉을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보면 제가 강조하는 것 중에 귀촌오신 분들한테 항상 얘기하는 게 마을 이장하고 산림공무원 두 분을 좀 자주 좀 찾아뵈라 얘기를 많이 하죠. 이제 그래야만이 지원을 받기 때문에 지금 2019년도에 예산을 받으려면은 지금부터 준비를 해서 내년 2월 달에 내야 돼요. 서류를. 그죠? 해야 돼요. 그래서 그렇지 않으면 안 되기 때문에 그럼 지금 설계를 내려면은 올 봄부터 작년부터 준비를 해야 돼요. 사실은 또 1년 전부터. 왜냐하면 서류를 다 챙겨야 되잖아요. 이제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산나물 생약초 이제 약초 생산 기반 조성 같은 경우는 이런 게 있죠. 우리가 청에서 이제 18년까지 내년까지 지원한다는데 지금 6차 산업 6차 경영 수립이 지금 돼 있죠. 돼 있어가지고 이게 이제 다시 이제 조성이 들어가는데 복합 경영이랄지 작물 생산 기반 조성이랄지요. 수각구이 사업이랄지 이런 게 이제 우리가 조성 사업 쪽에 포커스를 맞춰가지고 육성해 나가고 있어요. 지원은 뭐냐면 이제 산업화 단지 조성을 하는데 마을에서 챙겨야 되고 그다음에 마을에서 산지 종합유통센터랄지 구리평을 해야 되죠. 그리고 체험이나 브랜드를 할 수 있도록 해주고 그다음에 산나물이나 약초연구원에서 지역 클러스터 유도해가지고 기술 주도해주고 이런 단계별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을 산림청에 만들어가지고 지금 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립산림과학원, 한국임업진흥원, 산림조합, 뭐 현장 전문가 멘토, 제가 얘기한 멘토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이런 분들 통해서 기술 지도를 받는 거죠. 이분들 통해 가지고 현장에서 직접 기술 받기도 하고 마케팅 하기도 하고 안 되면 또 이분 초청해서 집에서 또 이렇게 단체에서 강의를 해달라고 해서 또 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를 합니다. 산나물 재배 현황은 뭐 이렇게 돼 있고요. 고사리 재배지입니다. 이거 이제 우리가 남원이나 이렇게 돼 있지만 남해 창촌의 주산단지죠. 고사리 재배지. 그래서 고사리는 상당히 소비가 꾸준히 진행되고 있어요. 뭐 한때 몇 년 전만 해도 방송에서 뭐 안 좋다 그래가지고 침체가 되긴 했지만 다시 또 회복돼서 상당히 재배가 되고 있고요. 도라지 재배도 많이 하고 있어요. 강원도에 구기림 대우 받아가지고 재배를 많이 하고 있어요. 도라지를. 경북 예천에 가면 도라지 재배를 그 야경 도라지라 해가지고 산에다 뿌리는 게 아니고 비료 푸대 있죠. 20kg짜리인가요? 비료 푸대. 거기 그만한 마대에다가 흙을 담아서 씨앗 좋은 건 하나 심어요. 그래서 뭐냐면 야경 도라지를 키우면은 뭐가 되냐면은 예전에 화천에서 그게 있는데 원목 재배라 해가지고 원목 한 이 정도 30 정도 되는 걸 가운데 구멍을 파요. 파가지고 다 빼내고 거기에다가 이제 흙을 채워서 도라지 씨를 뿌려가지고 하면 어떻게 되냐면은 도라지가 옆으로 퍼지지 않고 쭉 직근성으로 내려가죠. 내려가면서 뿌리가 굉장히 예쁘게 자라요. 야경 도라지라 해가지고 예천에서 지금 그렇게 하고 있는데 그게 최대에서 한 길이가 1.5m까지 내려가요. 그러면서 3년만 키우면 제가 그걸 보여드렸어야 하는데 뭡니까 이 사람이 양손에 들잖아요. 무거워서 못 들 정도로 이렇게 들려요. 야경 도라지래요. 근데 3년이면 되는데 이게 뭐냐면 이제 그 친구는 연대 법대 나와가지고 고시 공부를 10년 하다가 안 돼서 귀향을 했어요. 생각한 게 그걸 고안해서 이제 하는데 굉장히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는데 그래서 내가 그러죠. 고시 공부하는 것보다 천만 다행이라고 그러죠. 가서 이제 근데 이 친구가 그 해서 강의 다니고 하면서 하거든요. 하는데 그게 한 뿌리당 3년 키워가지고 이 친구는 10만 원, 15만 원씩 받아요. 근데 뭐냐면 이 친구는 수요처를 알아요. 거기에 대한 수요처를 다 아무나 다 이렇게 생산한다고 다 판매가 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우리가 생각할 때 그러죠. 그게 생산했어도 2만 원에 팔면 불티나게 팔려요. 사실은 10만 원에 안 팔더라도. 그래서 뭐냐면 다른 도라지에 비해서 부가가치를 올릴 수가 있죠. 그런 방법으로 우리가 이제 아이디어를 내서 생산해 내는 거죠. 그죠? 그런 이제 우리가 직근성을 유도를 하는 거죠. 지금 도라지나 더덕을 일반 밭에서 심으면요 절대 못 킵니다. 그 세발로 돼 있는 그 쇠스란이라는 거요. 그걸 캐잖아요. 뿌리가 다 다쳐가지고 온전하게 캐지 못해요. 그럼 상품 가치가 없잖아요. 뿌리가 잘리고. 제가 집에 뒷밭에 심어놨는데 3년근짜리 캐면서 죽다 살아났어요. 그걸 진짜 안 캐져요.
그거 다 끊어져 중간에. 잡아 당기면 끊어지고 하다 보니까. 근데 그런 방법으로 생산을 해서 고부가치를 올리는 분들도 있더라라는 걸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아이디어가 중요하죠. 예? 약효요? 약효도 있다고 봐야 되죠. 근데 뭐냐면 이제 그래서 예전에 약용 도라지라고 자기가 명명을 했어요. 했는데 제가 성분 검사는 제가 직접 안 해서 모르겠는데 본인은 약 있다고 그래요. 그러면서 그런 쪽에 또 팔아요. 이렇게 또 본인이 팔면서 비료 푸대는 아니고요. 자기가 만들어 이제 푸대 만들어. 길이는 보통 한 50, 60 정도 되죠.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큰 우리 이제 포크레인에다가 잡아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포크레인 삽 있잖아요. 그걸로 담아서 마대 벌려서 떠가지고 다 담아주고 퍼서 담아주고 사람이 삽질 못하니까 그렇게 해서 하더라고요. 그런 게 있습니다. 더덕재배는 이쪽에 홍천, 정선 이런 쪽에 영어를 많이 하죠. 이런 쪽에 유명하고 이게 이제 산지에서 두릅재배 같은 경우는 저쪽 강원 삼척이랄지 이런 쪽이 하죠. 동해나 내륙 경북 상주에서도 많이 하는데 이런 두릅은 전국적으로 많이 재배를 합니다. 워낙 좋아하니까. 근데 두릅 같은 경우는 예전에 촉성 재배라 해서 끊어가지고 이렇게 그 채취해 와서 촉성 재배를 한꺼번에 이렇게 이제 키우는 거죠. 그래서 일시에 출하를 시키는 목적으로 이제 하는데 요즘은 밭에서 그냥 끊어도 얼마든지 끊어서 하기 때문에 올라오는 쪽쪽 끊어가지고 하니까 생산성이 높죠. 산에서 재배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저는 모노리를 통해 가지고 순산하면서 쭉 해서 채취해가지고 끌어내리고 해서 판매하는 분도 있고 하죠. 취나물 전국적으로 요즘은 많이 재배하죠. 하고 고비도 고사리와 비슷한 건데 상당히 수요가 많고요. 잔디는 이제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 요거는 이제 뭐냐면 그 요즘에는 예전에는 골프장 같은 데 조성하면서 많이 수요가 있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골프장보다는 요즘엔 이제 또 그 이제 산소 같은데 다시 이렇게 조성할 때 많이 쓰이죠. 최근에는 학교에 이제 운동장 같은데 많이 이제 그 보급해서 하기도 하는데 소득이 괜찮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크게 이렇게 들어가는 노동력이 없어요. 딱 자리만 잡아놓으면 상당히 잘 자라나 봐요. 그래서 이런 잔디 같은 것도 있고 죽순, 맹종죽이랄지 이런 게 남부지방에서 많이 하죠. 그 외에 이제 고음치 같은 거 이제 인제나 화천 쪽에 곤달비 경주 쪽에 산마늘 이런 쪽에 재배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곤달비하고 고음치하고 구분할 줄 아세요? 못하죠. 곤달비하고 고음치하고 근데 고음치가 값은 더 비싸요. 그죠? 비싸요. 고음치가. 근데 고음치는 먹으면 상당히 향이 강해요. 쌉쌀하니. 그래서 뭐냐면 향이 강해서 이 먹기 좋은 거는 곤달비를 많이 선호를 해요. 근데 값은 곤달비가 더 싸요. 사실은. 근데 뭐냐면 곰치하고 곤달비 구분은 뭐냐 입자루에 보면 입자루 밑에 있잖아요. 입줄이 밑에 보면 까보면은 곰치는 빨갛게 두지 홈이 파에 딱 선명하게 나와 있어요. 근데 이제 곤달비는 홈이 없어요. 밋밋해 이렇게. 그래서 구분이 가능하죠. 근데 요즘에 이제 이게 소비자들이 선호하는 쌈채 중에 가장 먹기 좋은 게 뭐냐면 곤달비가 딱 손바닥만 하는 거. 여기에 딱 싸서 먹기가 가장 좋다. 이거보다 더 크면 이 선호를 안 한답니다. 그래서 그런 선호도를 우리가 파악할 필요가 있죠. 먹는 것도 다 소비자가 어떤 걸 좋아하는지 그래야 맞춰서 판매를 하니까. 잔디는 산에 조성이 안 하죠. 안 하고 밭에 합니다. 밭에 밭인데 품목이 우리 임산물로 되어 있어요. 임산물로 되어 있고 예전에 보면 이제 조선 잔디 떼라 해가지고 보면 이제 우리가 유유토지나 하천변 그 우리 산자락이나 이런 데 심었던 걸 예전에 떠서 이렇게 이제 많이 팔았거든요. 거기에 이제 뭐냐면 대량으로 이제 수요가 있다 보니까 밭으로 내놓은 거죠. 밭에서 재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게 되면 전남 장성 같은 데 가면은 그 저기 뭡니까 요즘 다른 농사를 안 짓고 잔디만 해요. 또 거기는 또 그래서 잔디만 해서 전국에 다 공급하는 그런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득을 보시면은 산지재배 쪽에는 산지재배는 이제 헥타입니다. 헥타당 소득이
3만원이 2,200만 원, 오갈피 1,500만 원, 두릅 1,500만 원 돼 있죠. 여기에 이제 헥타당 소득인데 여기 재배 조성 기간을 좀 봐야 돼요. 3만 원은 조성을 한 4년 5년 해야 돼요. 그러니까 5년 후에 수확을 해야 되니까 상당히 소득은 많은 것처럼 보이지만 횟수 나눠보면 또 그렇지도 않다 이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매년 연간 소득이 아니고 이제 첫 수확할 때 우리가 전체 재배 기간 동안에 소득을 평균 나눠서 내는 건데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노지 재배 같은 경우는 오갈피나 3만 원 이런 게 많이 하는데 오갈피가 너무 많이 심어가지고 한때는 수요가 이제 좀 침체됐었죠. 오갈피, 오미자도 그렇고요. 워낙 잘 돼가지고 오미자는 인제군에 대대적으로 보급을 했어요. 했는데 너무 많이 심었어요. 심었는데 또 생산이 많지 않아요. 그러다 보니까 오갈피가 이제 오미자가 상당히 좀 어려울 걸로 생각했는데 의외로 또 마케팅이나 판로를 또 군에서 축제도 많이 하고 다 많이 열어줘가지고 판로도 많이 되고 도는 교류도 하고 하다 보니까 잘 되고 오죠. 그래서 원래 생산은 농민이 하고 그다음에 팔 수 있는 밑자리는 군에서 만들어주고 시군 지자체가 재배 기술은 이런 관에서 해주고 역할 분담이죠. 그건 이제 그런 이제 역할 분담을 해서 산학연 협약체가 잘 돼야 되죠. 그죠? 진흥원에 들어가서 보면 웹사이트가 보면 있는데 뭐가 있냐면 그 생생 가격 정보도 있지만은 그 다음에 거기 들어가서 무슨 그 임산물 판촉 행사를 할지요. 그 다음에 재배 기술 아니면 또 그거 들어가시면 정보 마당이라 해가지고 여러 가지 웹사이트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게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지금 이제 한국임업진흥원 제가 설명을 좀 드릴게요. 거기는 뭐냐면 정부에서 산림청에서 정책을 펴고 국립산림과학원에서 연구 개발을 했어요. 근데 이제 하다 보니까 임업인들한테 서비스할 공간이 하나도 없어요. 누가 해줄 사람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너네들이 임업인들 서비스를 해줘라 하고 조직을 맺는 게 한국임업진흥원. 그러다 보니까 이 친구들은 뭐냐면 눈만 뜨면 임업인들한테 뭘 해줘야 되나 하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살아요. 그래서 보면 본인들이 워낙 우리 임업인들이 수요가 많다 보니까 처음에 출발을 할 때 60명이 출발했는데 지금 180명, 200명이 직원들이 그래서 수요를 감당을 못해요. 왜 그러냐면 삼양삼 인증부터 시작해서 삼양삼 그 불법으로 판매하는 분들이 인증 안 받고 판매하는 분들이 많다 보니까 현장 다니면서 그걸 그 불법 단속으로 다니죠. 그다음에 임산물 우리 생산하게 되면 생산 임가들 보호하기 위해서 또 임산물 시장도 열어줘요. 마케팅도 해주고 거기서 축제도 해주고 다 합니다. 하면서 그러다 보니까 컨설팅이 중요하죠. 여러분들이 모르는 게 있다. 한국임업진흥원에 들어가서 컨설팅에다 놓고만 하면 저보다 답이 더 훨씬 더 빨리 와요. 빨리 오고 기술 자료를 보내줘요. 여러분들한테. 또 PDF 파일로 핸드폰으로도 보내줘요. 바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보시라고. 지금 호두 재배하시는 황생인 박사님이 그 콜센터에 지금 그 관여를 하고 계시는데 그분한테 물어보세요. 뭐 물어보면 아마 이런 정보를 엄청나게 많이 제공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그분들은 이렇게 이제 요청을 하잖아요. 재배 품목에 요청을 하게 되면 우리 집에 와서 우리 농장에 와서 내 산에 와서 컨설팅 해달라면 와서 해줘요. 그분들은 또 갑니다. 다만 이제 일정한 비용 약간의 수수료는 줘야 되겠죠. 그런 건 해요. 그게 번거롭다. 우리 조합에서 단체로 이런 품목에서 특강도 와서 해달라면 해줍니다. 그거는 그냥 가서 해드려요. 요청이 있을 때는. 공문만 보내면 바로 접수가 안 되면 해드려요. 그래서 그만큼 한국임업진흥원에서 그런 역할을 많이 하고 있기 때문에 이용을 하시라는 거죠. 제가 지금 설명드린 건 뭐냐면 지난번에 연초에 강의할 때도 제가 설명을 아마 저도 드렸고 우리 백월선 박사도 설명을 했고 또 우리 장철수 박사도 와서 설명을 했을 겁니다. 이 다드림이라고. 누차 강의할 때마다 항상 얘기를 해도 활용을 안 하셔요. 들어가 보셨나요? 들어가 보셨죠? 들어가 보신 분들이 안 보신 분들 많아요. 이게 뭐냐면 활용을 잘 하신 분들은 엄청 잘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가지고
사업 설계도 하고 다 하거든요. 그래서 보면 이제 들어가서 우리 이 핸드폰에 모바일에서도 다운 받아 가지고 바로 볼 수도 있고요. 보면은 이런 게 있습니다. 들어가서 이제 네이버나 이렇게 쳐가지고 살림 다드림 치면은 이제 이게 클릭을 하면은 이게 떠요. 이 안에 보면 이제 전국의 470만 필지에 대해서 정보를 다 줍니다. 필지마다 다. 이 필지에 뭘 심으면 좋다고 권장을 해줘요. 제가 얘는 3만을 심으면 좋습니다. 세 개 추천해달라고 그러셨잖아요. 곰치하고 3만을 곤드레 심어보세요 했다가 망하면 저는 어떡합니까? 안 되잖아요. 제가 이제 그거보다는 망한다기보다는 일단은 제가 추천을 못 하는 게 그 인지 환경이랄지 입지 환경을 모르잖아요. 가봐야 알거든요, 현장을. 그렇지 않고 여기서 뭘 심으십시오라고 얘기를 못 하죠. 토성이 어떻고 되는 걸 몰라. 근데 여기서는 그걸 가르쳐줘요. 있죠? 토지 정보 알려주죠. 그다음에 뭐 이 안전 정보, 그다음에 산사태 나서 이 산이 무너질지 안 무너질지 다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어떤 경영 정보, 토양 정보, 나무 정보 다 알려줍니다. 이 정보를 보고 판단해서 아, 이 지역에 뭘 심으면 되겠구나 판단을 하는 거죠. 그거를 누가 하냐면 경영주가 판단을 해야 돼요. 그죠? 아무도 누가 그 못합니다. 그 판단을 못 내줘요. 다만 이러이러한 품목이 이 산에 좀 잘 될 것 같다. 선택을 한번 해보세요 해서 하면은 선택을 이제 경영주가 하시는 거죠. 판단해서 아까 제가 드린 소득 정보하고 판단해서 이렇게 되면 헥타당 10아르당 소득이 연간 한 뭐 500만 원, 600만 원 되더라. 그러면 이게 한 1000평만 하면은 가급적이면 한 2, 3천만 원 소득이겠구나라고 생각을 할 수 있죠. 판단해서 하시라는 거죠. 그런 정보를 산림청에서 만드는 한국임업진흥원에서 만들었어요. 하도 민원이 많아가지고 임업진흥원에서 고민 끝에 만든 게 이걸 만드는 거예요. 만들어서 이런 정보를 줘야겠다. 산림청에서 항공사진 가지고 전국에 있는 나무를 다 찍었죠. 그다음에 또 그 뭘 했냐면 전국에 있는 땅을 다 파가지고 그 비슷한 유형별로 다 분류를 해놨어요. 이런 형태는 산도가 얼마고 알칼리성이 얼마다, 토심이 얼마다, 어떤 데는 나무가 어떻게 잘 자란다는 걸 전국에 있는 걸 다 분석을 다 해놨어요. 그래서 임상도하고 토지하고 기상청의 기상정보하고 그다음에 산자부의 산업정보하고 그다음에 국토부의 국토정보, 지리정보하고 6개 기관의 정보를 다 뭉쳐서 내는 게 이겁니다. 국세청에 있는 정보까지 다 합쳐가지고. 그래서 이 지역이 필지별로 해서 맹지인지 아닌지도 알려주고요. 토지 가격이 어떻게 나간지도 알려주고 다 알려주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게 산림에 대한 정보만 알려주는 게 아니고 그런 정보 다 알려주는 거죠. 그걸 보고 본인들이 판단을 하는 거죠. 해서 딱 지금 이게 이제 컴퓨터 봐서 모르겠다. 그럼 출력을 누르면 7페이지짜리 보고서 쫙 인쇄해서 나옵니다. 여러분들 그걸 보시면 돼요. 그걸 받아가지고 사업 설계할 때 첨부해서 내면 따로 메모줘서 안 나가도 돼요. 그 산림 경영할 때 이런 걸로 다 활용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나무가 얼마 정도 있다는 게 다 나오니까 다 기초 정보를 쓴다는 거죠. 그래서 보면 이제 잘만 작성하면 산림조합에 신세 안 지고도 가능할 수 있도록 이제 그 쓸 수 있는 정보를 드린다는 거죠. 그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시고 이렇게 다 활용을 하면은 워낙 이제 좋죠. 그래서 맞춤형 산림 정보 다드림이라 해가지고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보면 일반용이 있고 기술 컨설팅용이 있어요. 일반용을 클릭을 하게 되면 이제 일반인용 요걸 누르게 되면은 분석이 됩니다. 이제 전문가 용은 따로 나오죠. 이거는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입력을 하고 하는 그런 정보 기술을 주는 거죠. 그래서 필지별로 산림 정보 서비스 이거를 클릭을 딱 하면은 클릭을 하면 이게 뜨죠. 이제 이렇게 우리 구글에서 우리 지도 뜨듯이 뜹니다. 이렇게 보면 똑같아요. 다만 뜨되 이게 뭐가 다르냐면 임상도의 임상이 다 나와요. 여기에서 뜨면 구글에서 우리 지도가 나오는 게 아니고 해발고 경사도가 다 나오고 이게 뜨면은요 자기가 원하면 다 나옵니다. 나오고 경사도 나오고 그다음에 토성 임상 현황 다 나와요. 그래서 이걸 이 번지를 치고 들어가서 보면 이제 이렇게 뜨죠. 충남 이제 뭐 이 예산군 덕산면 상가리 1번지 치게 되면 이렇게 이제 치면 이렇게 나오죠. 여기 이제 상가리 1번지 1번지인데 1번지에서 여기에는 치면은 여기 우측에 정보라는 게 있어요. 나오면 여기에 뜹니다. 요 클릭을 딱 하면 요 정보가 뜨는 요 정보가 다 들어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자, 이 산은 해발 얼마고 경사가 어떻고 토성이 어떻고 알칼리가 이 산도가 어떻게 돼 있다. 이 정도 범위 안에 있다. 그다음에 이 정도면은 이 적은 무슨 나무를 심으면 잘 되고 산약초는 뭘 심으면 잘 된다고 보여줍니다. 그래서 정보를 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 정보를 가지고 꺼내서 내가 판단하는 거죠. 그래서 안 될 때는 한국임업진흥원이나 멘토들한테 가서 자 이런 정보가 있는데 자 당신이 볼 때는 어떻습니까?라고 하면 이제 판단을 이제 도움을 드리죠. 아 이건 아무래도 내가 볼 때는 어떤 게 좀 가능성이 있겠다. 시장성을 봤을 때 어떻다고 이제 얘기를 조금 더 도움을 드리죠. 드리는데 이제 그건 이제 마지막에 이제 선택할 때 이제 결정을 할 때 하는 문제고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가지고 활용을 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번지를 치워들하면 그 번지 필지 안에 아까 제가 얘기했죠. 이게 상가리 1번지를 딱 치워들하면 여기에 뭘 심으면 좋은지를 보면 이제 집어이 뜨잖아요. 그러면 아 여기에 어, 이제 그 이제 넓은 면적을 다 이제 하긴 안 되고 이제 임대를 하거나 구기름을 대우받거나 할 때 그럼 구기름 대우받으면 구기름 대우 필지별로 나오잖아요. 아 그럼 이 구기름 대우 면적에 다 나오죠. 다 그 넣으면 이 구기름에서는 그 북향에 가령 예를 든다면은 산양삼을 재배하시는 분들이 대개 보면 좋아하는 그 방향이 북향입니다. 북쪽에 있는 산을 산양삼 재배지 적지라고 봐요. 근데 남향에다 심으면 안 되죠. 그게 보면 여기서 이제 그런 제시를 해줘요. 북향이나 북동향, 북서향은 안 좋다. 이렇게 왜 그러냐면 이제 북쪽을 선호하는 게 뭐냐면 겨울 늦게까지 눈이 내리면 쌓여서 수분 유지가 되니까 오랫동안 가죠. 수분이. 그래서 조건이 좋다는 거죠. 그리고 통풍이 잘 되니까. 이제 그런 걸 이제 하기 위해서 그런 방향이랄지 그런 제시를 해줘요. 여기서 아 이러이러하기 때문에 이제 이런 북향이나 3만 원은 어느 쪽이 좋다. 이 범주가 나오죠. 그래서 그런 걸 여러분들이 보고 판단을 하시라는 거죠. 그럼 상당히 유용한 거죠. 왜? 어. 아 거의 나오는데 안 나오는 거는 아마 제가 왜 안 나오는지 그 안 나오는 피치가 있나요? 안 나와요? 어디 지금 모바일 말고 컴퓨터 들어가서 한번 해보죠. 아 그래요? 네. 예. 아 그래요? 그러면 그거를 저기 뭡니까 홈페이지에다가 그러니까 이제 Q&A 있잖아요. 거의 이거 저기 아까 전문가 다루는데 담당자 있죠. 담당자한테 내 필지가 왜 안 뜨는지 확인을 해달라면 그분이 바로 체크를 해서 바로 해드려 연락을 드릴 겁니다. 그걸 이제 그래서 Q&A가 필요한데 요런 쪽에서 좀 질문 사항이 있으면은 바로 올리면 진흥원에서요. 거의 바로 답이 들어갑니다. 저희 하루 이틀 안 가요. 그냥 바로 답이 갑니다. 예. 그렇죠. 그거 이제 비슷한데 되는데 가령 이제 내 필지를 꼭 보고 싶다 하면 왜 안 되는지를 물어보시면 돼요. 물어보시면 되고 유사한 필지 쪽에 이제 옆 필지 같은데 하셔도 되는데 그게 이제 워낙 이제 땅이 좀 작거나 하면 이제 되죠. 되는데 필지가 면적이 크면은 이제 방향이 좀 달라지죠. 전체적으로 달라지기 때문에 또 필지별로 해서 뭐 난임함으로 쫙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런 어려움이 좀 있는데 그거를 이제 지금 뭐냐면 전국에 있는 게 필지별로 다 돼 있다고 지금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걸 한번 제가 이제 안 되면 저한테 연락 주면 제가 교육해 답을 드리도록 할게요. 예, 예. 필지 집어만 보면 알 수 있죠. 그 옆에 필지도 알면은 아무나 들어가서 볼 수 있어요. 아니 그 필지 이제 임야도 보시면은 옆에 필지가 나오죠. 인제 필지가 나오죠. 이제 번지수가 나오니까 그거 들어가 보시면 알 수가 있어요. 예.
그 예전에 그래서 뭐냐면 저기 하지 않습니까? 맹지 같은 거 부동산에서 이걸 많이 쓴다 그러더라고요. 맹지해서 이렇게 그 저기 뭡니까 이 속여 파는 걸 방지하기 위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이제 보여주면 훨씬 더 편하다고. 집가도 나와요. 사실 공시지가도 나오고 하기 때문에 이렇게 나오잖아요. 나오면 이제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이 보고 이제 뭐 여기 공시지가도 나왔는데 이런 정보 있잖아요. 재배 품목, 조림수종, 생산 능력, 지위지수, 방위 다 나옵니다. 토심, 경사, 산도 나와서 이런 걸 보고 이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재배를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재배를 하시는데 여기에 이제 그래서 좀 힘들다 싶으면 이쪽 옆에 보면 임업경영 컨설팅이라고 있어요. 그걸 클릭해서 거기다 메모에 남기시면은 그 정보를 이제 드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판단해서 이쪽 시민적 이렇게 나오는데 뒤에 보면 이렇게 Q&A에서 나오면 이제 여러분들 보시면 올리면은 바로 답이 떠요. 이런 정보를 여러분들 활용을 하시는 게 좋아요. 왜냐하면 제가 알기로도 진흥원에서 별도로 콜센터를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따로. 그래서 이제 웬만한 거기에 보면 지금 산림과학원에 퇴직하신 분들이 둘, 셋, 넷, 5분이 계세요. 5분이서 계속 이렇게 앉아서 사무실에 앉아 있으면 안내양들 뭐 쓰고 뭐 이 헤드폰 쓰고 하듯이 앉아서 쓰고 앉아서 답변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현장에 가면 전문가분들이기 때문에 현장에 가서 또 지도도 해드리고 그분들에서 사무실에 있을래 밖에 나갈래 바빠요 사실은. 한데 요즘 이제 마지막 불꽃 태운다고 재능 기부한다고 그런 차원에서 하고 있죠. 그래서 다음에 호두 재배하시는 황승인 박사님도 국립산림과학원에서 그 특영수 과장 하시다가 퇴직하셔가지고 지금 그거 하고 있죠. 그래서 그런 분들의 도움을 많이 받으시면 되죠. 그죠? 그래서 앞으로 이제 한국임업진흥원에 들어가면 정보가 어마하게 많아요. 한번 들어가 보세요. 요즘은 정보라는 게 보면 만들어놨는데 이제 보면 이런 정보는 내 걸로 가져와야 내 정보가 되잖아요. 거기서 또 그 안에서도 우리 또 연결을 해주고 임업진흥원들이 전체 1인 1품목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임업진흥원이 직원들이. 그래서 대추, 호두, 떫은감 모든 품목 다 자기가 자기 품목 밴드를 운영하고 있어요. 근데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께서 우리 이제 국장님이 밴드를 하게 되면 내가 그런 밴드도 연결해 드릴 수가 있고 서로. 그러면 그 많은 사람들이 다 연결되다 보면 엄청나게 많죠. 팔로워 수가 뭐 이제 10만, 15만, 20만, 막 50만 되죠. 그럼 이제 서로 이렇게 대추 재배하는 사람이 떫은감도 살 수가 있고 표고도 살 수가 있고 그렇죠. 팔로 장터가 이루어지는 거죠. 그런 걸 우리가 바라기 위해서 마케팅을 이렇게 이제 새로운 개념에서 예전에 같이 뭐 수집상한테 팔고 도매상한테 파는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그렇게 파는 게 없잖아요. 바로 제3 물류를 통해서 택배나 바로 가서 판매가 되니까 직거래가 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시장 자체는 죽는다고 봐야 돼요. 직거래가 다 움직이기 때문에. 그래 보면 우리가 임산물이 가락동 경매시장에 가는 품목이 표고하고 봄철에 이제 고음치 산나물이 조금 들어가요. 한철 잠깐 들어가요. 그러고는 거의 들어가는 게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시장 자체가 다 개인 중심으로 움직이죠. 그런 측면에서 이제 앞으로 마케팅도 방향을 좀 달리 봐야 되고 가장 제일 중요한 게 뭐냐면 산림청에 수시로 들어가서 여러분들 정보를 많이 봐야 돼요. 사실 보면은 예전에 이제 관 하면은 좀 멀리 거리를 두고 이렇게 화장실하고 관은 멀리 두고 들어가는데 여기 하면 예전에는 뭐 워낙 단속만 하고 막 그랬으니까. 근데 지금은 가까이 갈수록 떡고물이 생겨요. 사실은 계속 부근에서 서로 소통하고 얘기하면 그분들한테 뭐라도 생겨도 생깁니다. 그래서 요즘 보면 정부에서 지원도 많이 나가는 게 참 많아요. 사실 몰라서 못 찾아 먹지 부지런한 사람 다 찾아 먹어요. 특히나 우리 지금 시흥시 지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보통 이런 게 있어요. 지금 이제 우리 조합에서도 그렇지만 우리 이제 휴양마을이랄지, 그죠? 휴양마을, 그다음 치유숲 조성이랄지 이런 그 힐링센터 같은 거 조성할 때 정부에서 그런 조성 사업 비용으로 엄청나게 많이 나가고 있어요. 예산 책정해서 그런 쪽에 초점 포커스 맞춰주고 하면은 얼마든지 우리 시흥에도 유치해서 가져올 수가 있고 그렇죠. 그거는 지자체 비용 아니라도 가질 수가 있어요. 사실은 잘 많은. 그래서
그런 이제 우리가 보면은 정부에서 이제 원하는 만큼 또 이렇게 잘 또 호응해주고 따라가면 거기서 나오는 것도 있고 다 하니까 여러분들 하셔야 되고 그다음에 또 제가 이제 사실 뭐 우리 이제 심화반 학교장으로 이제 교장으로 저한테 직함을 줬더라고요. 그래서 교장이 뭐 하는 거냐 그러니까 하는 게 없어요. 하는 게 없고 저는 그래서 이제 뭐 입교할 때 퇴교할 때 뭐 역할을 하는 줄 알았더니 그것도 아니래요. 강의만 와서 해주십시오. 근데 이제 실습할 때 챙겨드리고 그래서 제가 오늘 강의 끝나고 하면은 다음부터는 이제 제가 이제 나오진 않고요. 강사님들이 바로 와서 강의만 하고 가시는데 실습할 때 그 의견을 잘 좀 조합해서 사전에 알려주시면은 제가 이제 지금 우리 심화반에 계신 분들은 최대 관심사가 뭔지 모르겠어요. 뭔가요? 근데 저는 솔직히 말해서 그래요. 재배 기술은 어디 가서 우리 그 산림과학원이나 임업진흥원에 있는 사람들 보고 와서 재배 기술 가르쳐 달라 그러면 그 사람들 더 몰라요 사실. 우리 재배 인가가 더 잘 알아요. 훨씬 더 빨라요. 훨씬 더 빠른데 다만 뭐냐면 그분들한테 하는 거는 정형화된 표준화된 재배 기법을 가지고 그래서 가장 그 경험이 많은 선도인가들 모셔놓고 오는 게 제일 빠르죠 사실은. 근데 재배 기술은 제가 이제 우리 어디 가서 재배 기술 강의를 해달라고 하잖아요. 보면 이제 하시는 분들 보면 대부분 보면은 다 이게 앉아서 강의 요청은 들어와요. 가서 보면은 이렇게 앉아서 그래 다 알고 있어 이런 식이에요 다들 폼이 딱 앉아가지고. 근데 그건 신바람이 안 나죠 사실 보면. 새로운 걸 이제 많이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 그룹별로 이렇게 A, B, C 나눠가지고 이 그룹별로 이렇게 이제 특성을 설명을 많이 하죠. 이런 재배법, 이런 재배법 설명을 많이 하는데 그런 재배 기술보다는 요즘은 이제 농사 지었으면 주머니에 돈이 들어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래야 신바람 나지. 이거 요즘 이제 저기 할아버지 할머니 되신 분들은 또 손자 들어보면 또 돈도 줘야 또 와서 뽀뽀도 한번 보고 하니까 그죠? 그래서 이제 팔아야 되는데 팔로를 고민을 좀 많이 해야 되죠. 팔로를 고민을 어떤 방법으로 하냐면은 그냥 하는 게 아니고 자 이제 우리 지리적인 어떤 특성을 좀 봐서 해야 되는데 우리 시흥은 사실 장마당을 만들거나 우리 임산물 장마당을 만들거나 할 수 없잖아요 사실은. 가장 좋은 방법은 그런 것 같아요. 인터넷 판매를 하거나 체험장을 만들거나 그죠? 아니면 얼른 힐링 센터를 만들어서 오도록 만들어서 갈 때 사가지고 하거나 아니면 연합을 해서 만들어 가지고 그 우리 재배장을 만들어서 그 저기 MOU 체결이죠. 그 이제 분야나 다른 도시에 있는 분들은 도농 교류 이런 쪽으로 하는데 그 요즘 도농 교류도 한 번 갔어요 사실은. 또 예전 얘기지. 예, 도농 교류가 한참 할 때는 이제 요즘은 바로 이제 그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 말고 인터넷 사이트에서 바로 이제 접속해서 내 고객을 초청해서 체험을 시켜주는. 그래서 뭐냐면 우리 그 소비자 행동 그 생태학이라는 게 있어요. 우리 이론상으로 볼 때.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첫 이미지를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부딪히는 사람 인상을 볼 때 우리가 제일 먼저 만나서 인상 볼 때 그 사람 인상을 먼저 딱 기억에 남듯이 똑같은 거예요. 우리가 이제 소비자에 대한 임산물 선호도를 볼 때 보면은 가장 먼저 기억에 남는 상품, 그죠? 그걸 하기 위해서 뭘 하냐면 각인시키기 위해서 소비자를 초청하는 거죠. 우리 집에 오시라고. 그래서 대개 보면은 그 농장에 그 경영주 하시는 분들 보면 우리 농장에 금년에 그 무슨 뭐 이제 캠핑장을 개설했는데 10가구 무료 선착순 받습니다. 뛰어온다. 그러면 불같이 막 선착하죠 이렇게 와요. 그 와가지고 그분들 선착에 오면 그분들은 또 뭐냐면 딱 한 번 오잖아요. 오면 그분들은 죽도록 내 고객을 만드는 거예요. 가면 돌아가면 그 사람들이 전파 해가지고 한 명이 10명, 10명이 20명, 100명 이렇게 막 늘려가는 거죠. 그런 전법을 많이 쓰죠. 그래서 와서 아 이렇더라 하고 소감문도 쓰기도 하고 독후감도 써서 내면 당첨되면은 밤 20kg 한 가마 주겠다고 보내기도 하고 막 그래요. 그러면 그런 이벤트 행사를 하게 되면은 와서 참여하면 독후감도 써서 일찍 막 올리고 그래요. 이렇게 블로그에 올리고 그러면 읽어보면서 막 이제 좋아요 막 누르고 하잖아요. 그러면 친구가 생기고 또 전파가 되고 그런 방법으로 하는 게 요즘 가장 많아요. 그래서 우리도 시흥 지역도 그걸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자고요. 그죠?
될까요? 예. 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대량 생산이 되면은 저장하는 기법을 배워야 돼요. 또 사실은 저장고, 저장고가 돼요. 그래서 홍수출하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저온 저장에 들어갈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이 생산량이 적잖아요. 가령 이 우리 시흥에서 연간 생산되는 게 뭐 한 50톤, 100톤 생산한다 하면은 저장고 지어서 갈 수가 있어요. 그거는 산림청에 어떤 뭐 사업비 받아서라도 분명히 갈 수가 있어요. 시에서도 추진을 가능하고. 근데 양이 적으면은 힘들어요. 개인이 해야 되니까. 그런 이제 단점 때문에 어렵죠. 어렵기 때문에 이 시흥에서 뭘 하자라고 얘기를 못 하죠. 가령 얘기한다면 우리가 표고도 생표고지만은 이게 적정 온도가 영하 한 2도 정도를 꾸준히 이렇게 유지만 해주면은 신선도가 유지가 되면서 가요. 밤 같은 경우도 표피를 0.1mm만 얼려서 갈 수 있는 방법만 있으면 금년에 딴 게 내년 6월까지 7월까지 가요. 똑같은 밤이. 벌레 하나도 안 먹고. 왜냐하면 벌레가 먹을 수가 없죠. 공기를 얼려서 차단을 시키니까. 그런 기법으로 이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밤이 얼으면 맛이 없잖아요. 근데 안 얼리고 한단 말이에요. 그런 기법, 저장 기법이 우리가 분명히 있어요. 있는데 대량 생산해야 돼요. 대량 생산. 그렇지 않으면 안 돼요. 그게 이제 중요하죠. 우리가 제가 지금 하나 더 이마트에 납품하잖아요. 이마트에 마대 하나 얻는데 얼마나 힘든 줄 아십니까? 굉장히 힘들어요. 마대 하나 얻기가. 가서 뭐 로비를 좀 해야 돼요. 근데 마대를 얻으면은 그 마대 하나 얻는데 1년 365일 표고든 밤이든 들어가면 똑같은 물량이 계속 들어가야 돼요. 쉬면 안 돼. 분명히 물량이 떨어지거나 하루 공치는 날이 있으면 마대 철수예요. 왜냐하면 자신의 손해잖아요. 매상이 올라가야만 자신을 또 이윤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공급을 하는 작업반에서 주변 인근 지역에 있는 작물 모든 걸 다 끌어다가 막 갖다 넣는 거예요. 그거 안 될 때는 철수하죠. 결국은 안 되는 게 뭐냐면 그래서 이마트나 이런 홈플러스 같은데 입점 못하는 게 뭐냐면 그래서 그래요. 쉽지가 않아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게 물량을 처음에는 이렇게 재배 단그 영농 그저 법인 단체에서 결정해서 납품하잖아요. 야, 우리는 좀 될 것 같다. 한번 해보자 하는데 그게 쉽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례를 봐도 쉽지 않고 또 뭐냐면 우리 임가 회원분들이 가끔 이탈을 해요. 또 그래서 물량을 다 공급해주면 되는데 가끔 가다가 이탈하시는 분이 생겨요. 그게 뭐냐면 옆에서 누가 값을 더 쳐주기 때문에 간단 말이에요. 그렇잖아요. 또 조합에서 나갈 때는 100원에 나가는데 옆에서 5원 더 써줄게 하면 살짝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물량이 이론상 돼 있는 거하고 좀 틀려요. 그래서 좀 안 되는 경우 많이 봤어요. 제가. 그러다 보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그런 쪽에서 보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뭘 하냐면 우리는 이제 저장해서 판매하면 안 돼. 우리 시흥 같은 데서는 바로 나오는 쪽쪽 팔아야 돼요. 그러려면 뭐냐면 직거래를 해야 돼요. 직거래는 가만 앉아서 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 시흥은 방법이 직거래밖에 없어요. 제가 아무리 고민을 해봐도 다른 방법이 없어요. 직거래는 뭐 어떻게 하면 지금 얘기한 대로 그런 이제 인터넷 그 웹사이트 밴드나 그다음에 그런 이제 그 블로그나 이런 쪽에서 활성화돼야 되죠. 그걸 활성화돼야 되기 때문에 혼자 힘으로는 안 돼요. 사실은 보면 여러분들이 다 참여를 해줘야 돼요. 그래서 이게 뭐냐면 시시콜콜한 얘기까지 다 나와야 돼요. 금년에 뭐 이번에 그 시장에 갔는데 뭐 시장에 가니까 뭐가 요즘 많이 나오더라. 뭐 요즘 뭐 이 그런 그 좋은 상품권 있으면 올려봐라 한마디씩 던지거나 그죠? 뭐 하거나 아니면 누구 집 뭐 결혼식 안내장도 올리기도 하고 뭐 별거 다 올리죠. 올리는데 그런 거를 올리면서 서로 공유가 되는 거예요. 일상을 다 올리는 겁니다. 이렇게 재배하시는 분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자기가 일어나는 일을 사진 찍어가지고 다 올려 이렇게 올려서 오늘 아침에 산에 가니까 뭐가 생일 처음 보는 버섯이 있는데 이거 무슨 버섯이냐고 묻기도 하고 그럼 또 다 찾아가지고 또 알려줘요. 또 이렇게 그 안에서 또 그런 정보를 교감하면서 판로를 찾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 시흥에 계신 분들만 소비가 되는 게 아니고 그분들 가족을 통해서 팔잖아요 또. 그래서 이제 그런 쪽으로 제가 보면 그 방법 그다음에 현장 체험
초청해서 가는 방법. 이제 그런 쪽밖에 없지 않느냐. 이제 우리가. 그다음 뭐냐면 지금 또 제가 볼 때는 품목이 다양하게 지금 이제 이렇게 다 여러분도 계시지만 다양한 품목을 조금씩 하다 보니까 그걸 또 집결하는데 힘들어요, 사실. 그죠? 그렇잖아요. 보면 이제 물량이 많아서 좀 모르지만 곰치, 곤드레, 뭐 산마늘 다 은행 심고 밤 재배하고 표고식 하는데 그거를 이거 다 이렇게 조합원들이 다 모이다 보면 물량이 좀 많아야 되는데 품목은 다양한데 물량은 쌓이지 않고 하다 보면 이제 좀 그렇죠. 그래서 그런 어려움이 좀 없지 않아 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고민을 좀 덜 해서 그런지 몰라도 답이 잘 안 떠오르더라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더 해보겠습니다. 끝날 때까지 해보고 지금 수시로 강의 오시는 분들한테도 한번 여쭤봐가지고 그분들한테도 한번 그 품목별로 이런 사례가 어떠면 좋은지. 왜냐하면 재배 품목별로 이 보면 그분들이 이제 기술 재배도 있지만은 또 그것도 있어요. 나름대로 또 이렇게 판론할지 해결책 같은 것도 있습니다. 주변에 많이 보이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많이 캐치를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